파인골프 NU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이시우 프로의 다운블로를 조금 더 수월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과 드라이버, 일관성 있는 드라이버 샷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많은 골프 환자분들께 치료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일단은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추어 분들이 코스에 나가시면 공을 치실 때 이런 매트는 상관이 없어요. 연습장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나는 공이 너무 잘 맞는데 코스만 가면 공이 안 맞지 이런 분들이 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잔디와 사실은 그 인조 잔디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조 잔디는 그냥 이렇게 밀려나가거나 뒤에를 맞아도 사실 공이 어느 정도 나가게끔 돼 있는데 코스에 나가게 되면 잔디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딱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블로 샷을 정확하게 쳐야지만 코스를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다운블로 샷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 그립 잡는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립 잡을 때 어떤 분들이 뭐 스퀘어하게 잡고 그다음에 뭐 오른손 어떻게 잡아야 된다. 물론 다 중요할 수 있는데 저는 그립을 개개인의 그립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고 뭘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스트롱 그립을 잡거나 아니면 위크 그립, 뉴트럴 그립 다 괜찮아요. 다만 손목에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립이 아니라 손목에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를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그립을 제가 이렇게 잡으면 제가 지금 왼손과 오른손의 그립을 정확하게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손을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손목이 되게 뻣뻣하고 경직돼 몸이 있죠. 같이 경직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스윙을 할 때 다운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공 칠 때 밀어서 공을 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도 이 레깅 동작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공을 치고 물론 이런 것도 프로 선수들처럼 치면 너무 좋지만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그립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올바르게 힘이 좀 빠져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왼손이 지금 보면 제가 손목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이렇게 제자리에서 중심이 잡혀서 손목이 돌아가야 되는데 손목에 힘이 안 빠져 있으면 상당히 좀 다르죠 지금. 예. 그래서 왼손목을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립을 한번 보면은 그립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립은 단단하게 잡을 수 있대 손목은 힘이 좀 빠져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오른손도 마찬가지. 오른손도 잡았을 때 제자리에서 손목에 힘이 이렇게 빠져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헤드를 이렇게 딱딱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가다 보면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면 몸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손목에 일단은 힘이 빠져야 된다는 게 다운블로 샷을 잘 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 그립을 잡을 때도 보면 그래서 선수들이 공 칠 때 보면 손목 외글 동작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립에 힘을 뺀다라는 느낌보다는 손목에 힘이 빠져서 공에다가 가격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다가 손목에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힘을 안 들이고 공을 쳤는데도 사실 볼 힘 전달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립을 강하게 잡는 게 아니라 손목에 힘이 많이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걸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웜업 같은 거 할 때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무줄 같은 것도 당기고 여러 가지 하지만 선수들은 그립을 잡을 때 이 클럽과 헤드의 무게를 내가 처음에 그립을 잡으면서 헤드 무게를 느끼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좀 뻣뻣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고 한번 이렇게 손을 살짝 돌려가지고 어드레스를 잡고 공을 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립은 견고하게 가져가되 손목만큼은 좀 유연하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힘을 빼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 그립을 잡을 때 치약을 잡는 것처럼 되게 가볍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반대예요. 그립을 잡을 때는 강하게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강하게 잡는 게 좋아요. 네. 다만 손목에 힘이 빠지는 그 틀 안에서요. 그립을 잡는 게. 그래서 그립을 강하게 잡는 거는 아주 꽉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손목에 힘이 좀 빠져 있어야지만
나중에 공을 칠 때도 우리 클럽이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보면은 손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지 레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으면 레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뭘로 가게 되냐면 몸이 덮어치는 따라가거나 거죠. 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을 칠 때 보면 킥백에서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될 때 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될 때 보면 손이 이렇게 좀 빠져 있으면 힘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이런 느낌이 지금 클럽이 뭔가 춤추듯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캐팅이 많이 되는 아마추어 분들은 너무 정직하게 지금 내려오는 거죠, 헤드가. 아, 이런 식으로 미스샷이 좀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목에 힘이 좀 빠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클럽 헤드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지금 보면 선수들 가끔씩 이제 중계 같은 데 보면 선수들이 클럽을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이렇게 잡으면 멀리서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놓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렬을 할 때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정렬을 하지 이렇게 놓지 않잖아요. 정렬을 그렇죠. 할 때. 그래서 편안하게 헤드를 놓고 난 다음에 정렬을 했을 때 손목에 힘을 충분히 빼고 스타트를 하셔야지만 다운블로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카데미 때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냥 백스윙 탑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립의 끝부분이 임팩트 때 몸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캐스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운스윙이 될 때 보면은 그 그립 끝부분이 몸이 회전이 되면서 몸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느낌. 그래서 몸에서 그립 끝부분이 몸 안에서 벗어난다는 느낌이 돼야지만 타겟 방향 쪽으로 다운블로로 충분히 좀 쉽게 칠 수 있는데 공을 치실 때 보면은 대부분 백스윙에서 몸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맞추려고 하면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을 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업앤다운에 대한 느낌을 좀 찾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백스윙에 올라갈 때 나는 낮고 길게 빼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낮고 길게 빼고 몸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공을 칠 때 다시 이거를 내려서 공을 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냐면 그렇죠. 공이랑 몸이 멀어지게 되면 공을 맞추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캐스팅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뻗어서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일단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낮아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레깅 얘기를 많이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손을 위에서 아래로 끌고 들어와야 되고 떨어뜨려야 되고 몸이 돌아줘야 되고 이걸 얘기하지만 그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될 때 몸이 일단 낮게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을 몸 앞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몸이 일어나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끌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의 연습 방법은 어떤 거냐면 백스윙을 올리고 난 다음에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몸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낮추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습을 할 때도 탑이 올라왔으면 많이 낮춘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몸이 여기서 일어나는 동작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예행 연습을 할 때 조금 과하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되는 동작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많이 과하게 해야지만 실제로 공을 칠 때는 그거에 못 미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몸을 천천히 아주 과하게 몸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만큼까지 낮아서 공을 치게 되면 뒷땅이 나올 수도 있는데 느낌만 그런 거지 실제로 공을 칠 때는 그렇게까지 뒷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과한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몸이 일단 기본 바디가 백스윙 탑에서 이 어퍼 바디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낮아지는 느낌이 돼야 돼요. 거기에 약간 이미지적으로 좀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립 끝부분이 바닥을 자꾸 누르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되는 이 트랜지션 동작에서 연결을 좀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럼 몸이 투어 선수들처럼 뭔가 이렇게 기다려주는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공 치기 전에 자꾸 순식간에 공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백스윙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오고 자 낮게 유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몸이 좀 돌아주면서 낮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다음 블로를 칠 때 상당히 용이하게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아이언으로 다운블로를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네. 이시우 프로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그 그립의 그 끝부분이 끝부분이. 좀 가장 낮추면서 볼을 좀 컨택한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핸드 포워드와 페이스는 뒤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동시에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아마도 같은 오류를 하고 계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다운 블로로 공을 치기 위해서는 손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 손이 공보다는 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다운 블로를 잘하는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회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운 블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전환이 될 때 보면 그립 끝부분이 다운스윙 때 몸을 낮추는 게 그냥 이렇게 낮춰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낮춘다라고 했을 때 제 몸을 한번 보시면 하체나 상체가 이렇게 돌아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몸이 다운스윙 내려올 때 낮게 회전이 되면서 들어와야지만 클럽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손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밀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손이 선행이 된다라고 해도 자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손을 많이 선행을 시켜서 가지고 들어와도 결국에는 공은 항상 그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면 나중에는 손을 서서 또 맞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왼손이 선행이 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캐스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전이 없으면. 아. 그래서 몸을 낮추는 회전이 돼야지만 다운 블로를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손만 선행이 돼서는 다운 블로를 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공을 칠 때 물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아이언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텐션을 보여드린 것처럼 자, 클럽이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자 낮춰서 회전이 되고 다시 오는 텐션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 급해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처럼 연결이 아주 천천히 텐션을 이용해서 공을 쳤을 때 내가 미스가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실 때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의 힘을 이렇게 빼고 외그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백스윙 탑이 올라가 있으면 다운스윙 때 이렇게 몸을 낮추고 반동을 주고 좀 과하게 몸을 낮춘 다음에 공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보시면 임팩트 지금 맞을 때도 보면은 볼만 정확하게 지금 컨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필드를 나가시거나 연습을 하실 때 똑같은 패턴으로 연습을 하고 코스에서 치셔야 돼요. 아. 연습할 때는 캐스팅이 막 나오셔가지고 공을 치셨는데도 잘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스에서는 캐스팅이 되면은 공이 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잔디에서는. 근데 그걸 크게 실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왜 이러지 이제 뭐. 나는 예. 연습장에서 정말 잘 맞는데 어. 이렇게 코스만 나오면 안 맞지? 코스랑 나랑 안 맞나? 골프가 나랑 안 맞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다운블로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은 공만 정확하게 컨택할 수 있는, 공만 정확하게 힘 전달을 할 수 있는 캐스팅이 안 되는 연습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이거를 조금 숙지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다운블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 네. 알겠습니다. 드라이버를 딱 잡자마자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좀 어떤 드세요? 생각이 먼저 드세요? 우선 멀리 똑바로예요. 무조건. 네네. 예, IP 방향 보고 또 캐디님 말씀 듣고 네. 이쪽은 위험합니다. 슬라이스 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방향성과 거리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죠. 네.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시선 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드라이버 티박스 딱 올라가면 그냥 IP 지점만 보고 치려고 생각을 해요. 뭐 우측, 오비, 좌측 해저드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보고 여기서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네. 그 골프 치실 때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플해져야 돼요. 그 투어를 뛰는 선수들, 제가 이제 코칭을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잘 치죠. 네. 잘 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테이크어웨이는 어떻게 가고 하프는 어떻게 가고 백스윙 탑에서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 다운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하나씩 짚어서 스윙을 한다라고 해서 이 선수들이 이걸 다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2가지 정도만 코스에서 생각을 하셔도 드라이버는 좀 일관성 있게 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이나 오른쪽에 어떤 페널티 구역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지운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어드레스를 할 때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드라이버 실수가 멀리 똑바로 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발을 왼발 뒤꿈치 쪽에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는 왼발 뒤꿈치에 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왼발 뒤꿈치도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볼의 위치가 정말 셋업이 됐을 때 왼발 뒤꿈치에다가 일직선으로 맞춰서 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왼발 뒤꿈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거의 중앙 쪽에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탄도가 좀 높은 드라이버를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공을 가운데 몰아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의 포지션이 어떻게 볼의 포지션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드라이버를 좀 심플하게 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드라이버에 대한 포지션을 정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공이 좀 안 뜬다라고 하면 왼발 뒤꿈치보다도 더 왼쪽에 두셔도 상관없어요. 티 높이는 좀 높게 쓰시고요. 근데 이거를 공이 많이 뜨시는 분들이 왼발 뒤꿈치보다도 더 왼쪽에 놓고 치는 이런 경우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놓게 되면 하늘로 이렇게 공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보여드리면서 일부러 이렇게 좀 들어서 이렇게 지금 드라이버를 쳤는데 네. 오히려 공을 좀 낮게 치시는 분들은 공을 중앙에다 놓고 치셔도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다가 공을 쳐도 전혀 상관은 없거든요. 탄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공이 높게 뜨는데 왼발에 두라고 얘기를 해서 왼쪽에다 놓고 공을 계속 치는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거리가 안 나가지? 아니면 방향이 자꾸 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탄도에 맞게끔 티 높이라든지 볼의 위치를 좀 설정해 두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스윙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백스윙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하나의 스윙을 다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스윙을 다 만든다는 거는 자, 백스윙 올라가서 피니시까지 동작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백스윙 올라가서 스윙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빈 스윙 때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막상 공을 치실 때 맞아요. 엄청 많죠, 이런 네. 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피니시 잡으세요. 네. 근데 피니시는 제가 마지막에는 근데 피니시는 왜 잡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 번에 연결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치고 난 다음에는 벌써 다 끝난 거고요. 스윙이 여기서 올라가서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될 때 보면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그냥 한 번에 잘 맞든 안 맞든 간에 피니시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는 스윙 끊기면 안 돼요. 네. 끊기는 스윙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 스윙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아까 볼의 위치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볼의 위치는 공이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운데다가 좀 몰아서 놓고 치셔도 되고 공이 안 뜨는 분들은 오히려 왼쪽에다 더 밀어놓고 공을 치셔도 돼요. 근데 빈 스윙을 한번 보면 제가 2가지를 다른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좀 다를까요, 2개가? 앞에 여기서는 두 개, 아마 잘 안 보이실 수 앞에 있는데 2개, 뒤에 2개인가요? 네. 네. 앞에 2개는 앞에 2번의 빈 스윙은 다운 스윙 때의 감속이 느껴졌고요. 네네. 뒤에 2번의 스윙은 감속 구간 없이 탑에서 바로 헤드 무게를 활용하면서 빠르게 다운 스윙이 나온 거 아닌가요? 네. 뭐 비슷해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2개 다 물 흐르듯이 넘어가긴 했지만 두 번째 스윙이 백스윙 탑에서 조금 쉼을 쉬었다? 네. 타이밍을 좀 내려올 타이밍을 잡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하체예요. 아. 하체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할 때랑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차이가 있는 게, 네. 자, 아마추어 분들은 빈스윙을 하실 때, 자, 채만 돌아가면 이게 빈스윙인 건데, 네. 제가 프로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체 지면을 잘 써가지고 빈스윙을 하려면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하체가 여기서 한번 눌러지고 그 다음에 자 연결이 되면서 피니시가 가야지 컨택할 때 힘의 전달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스윙도 한 번에 좀 추진력을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것도 제가 지금 스윙했을 때 나쁘지 않게 맞았어요. 네. 가운데 맞았을 때. 근데 제가 그냥 스윙을 계속 지나가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는 아마추어 분들을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코어가 힘이 안 생기면 못 버티세요. 아. 그래서 우리 그 시합장을 가보거나 투어 선수들이 공을 치는 거 보면 스윙은 엄청 작은데 되게 단단하게 잡아놓고 그렇죠. 공을 치는 맞아요. 느낌을 가져가잖아요. 자,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될 때 보면 하체가 좀 낮아져야 돼요. 이거는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빈스윙을 할 때도 그냥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누르고 자꾸 턴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팩트 들어갈 때 보면 누르고 그 다음에 턴이 되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공을 칠 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도 놓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스윙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윙이 한번 이렇게 끊겨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있어야 돼요. 공이 칠 때 보면 자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누르고 그 다음에 도는 느낌이 있어야지 힘 전달을 충분히 하면서 비거리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일관성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여기에서 정말 중차대한 질문이 있어요. 네, 굉장히 미묘한 차이긴 한데 제가 네. 아마추어가 느끼기에 네, 자 여기 파5 롱기야. 예.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다들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르고 잡고 하는데 골반 턴을 과하게 돌리는 거예요. 네. 빵 하고 하면 무조건 열려 맞으니까 볼이 다 오른쪽으로 이제 벗어나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중간점을 찾는다라는 게 네, 네. 아마추어들한테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예. 저희가 스윙을 할 때 보면 왼발을 잘 봐보세요. 네. 정말 넓게 서가지고 제가 거리를 좀 늘린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돌아주고 왼발이 누르고 갈 때 누르고 이렇게 턴이 되는 느낌이 있어야지만 임팩트 때 캐리 거리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임팩이 들어갈 때.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빈스윙만 하면 늘질 않아요. 근데 거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연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성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드라이버 칠 때 어때요? 뭔가 한 번에 지나가고 스윙이 되게 힘없이 그냥 가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안전성 있게 드라이버를 잘 친다. 되게 한 번에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드라이버를 계속 치면 칠수록 힘 전달이 안 되니까 나중에 자꾸 손으로 밀거나 아니면은 돌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백스윙 탑이 올라갔다가 누르고 회전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드라이버 칠 때 일관성을 좀 높일 수도 있고 거기에 덩달아서 거리까지 좀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드라이버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막 헤드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탑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선수들이 할 때 가장 중요한 저희가 다운스윙 시퀀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빈스윙 두 개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냥 스윙이 여기서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거랑 하체를 쓰고 지나가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추어 분들도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프로들처럼 멋있는 일관성 있는 드라이브를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